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6월 21일에 7,109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환자가 요즘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서요. 코로나 룰이 다시 강화하는 체제로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지만 바로 다음날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코로나 규정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롤백도 경제와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코로나 규정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에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이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BA4와 BA5로 인해서 7월이나 8월에 싱가포르의 바이러스 파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부스터 주사를 아직 맞지 않은 사람들은 꼭 부스터 주사를 맞으라고 충고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백신 센터에 주사를 맞으러 오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세 번째 주사니까 부스터샷을 맞으러 갔는데요. 왜냐면은 곧 이제 로컬 학교 개학을 하거든요. 개학을 하면 이제 학교에 가서 친구들 많이 만날 텐데 친구들이 이번에 거의 코로나 터지고 나서 첫 해외여행을 다들 나갔다 온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요즘 싱가포르 입국할 때 코로나 검사를 안 하거든요. 싱가포르 입국하기 전에도 안 하고 그리고 입국하고 나서도 안 하기 때문에 뭐 해외에 가서 특히 유럽 같은 데는 마스크를 실내에서 안 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요즘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다가 입국하고 나서 증상이 이제 발현한 다음에 아마 뭐 어디 다른 나라 유럽에서 걸려가지고 내가 왔나 보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혹시 코로나 걸린지 모르고 학교 왔을 때 감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 부스터샷을 맞추려고 오신 부모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현재 50세 이상이면은 세컨 부스터샷, 그러니까 4차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이 부스터샷, 첫 번째 부스터샷 맞은 게 안티바디가 언제까지 유지되냐, 그리고 내가 세컨 부스터샷을 꼭 맞아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람마다 항체가 지속되는 그 기간이나 이런 게 좀 틀리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부스터샷이 언제까지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세컨 부스터샷을 맞으면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거가 안전하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지금 듀크 NUS 의대 부교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내가 지금 50대인데 내가 만약에 세컨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나는 풀리 백신 그 스테이터스에서 제외가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컨 부스터샷을 언제 맞아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퍼스트 부스터샷을 맞고 5개월 후에 세컨 부스터샷을 맞으면 좋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는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얼마나 지나서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냐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코로나 걸린 환자들은 회복되고 나서 한 달 후에 부스터샷을 맞으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검사를 어떻게 해주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금액을 받고 해주는지 모르겠는데요. 7월 1일부터 코로나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내 증상 얘기하고 선생님이 코로나 검사 하라 그러면 하잖아요. 그렇게 의사와 상담을 하는 비용을 이제 7월 1일부터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6.9달러에서 14달러 사이에 비용을 지불하게 될 거고요. 폴리클리닉에서는 수압 테스트,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는 계속 무료로 해준다고 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요. 그런데 폴리클리닉 외에 다른 클리닉, 예전에는 다른 클리닉에서도 해줬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된다는 내용은 지금 기사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싱가포르 현재 만 5세까지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 보건부에서 현재 생후 6개월까지 백신 맞는 거를 연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모더나랑 화이자 모두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아무래도 백신 맞는 나이를 생후 6개월까지도 낮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멍키박스 환자가 나왔잖아요. 타이완에서도 나왔고요. 싱가포르에서도 발생이 됐습니다.
만 42세 항공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분이 엉키박스 환자라고 밝혀져서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이분과 접촉했던 굉장히 가까운 클로즈 접촉을 하셨던 13분은 21일 동안 쿼런틴에 들어갔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클로즈 접촉이 아닌 이렇게 일반 접촉하신 분들은 당분간 전화로 계속 상황을 주시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 뉴스에서 결핵이 한 곳에서 많이 발생해서 그 HDV 블락에 사시는 분들한테 자발적으로 결핵 검사를 해준다는 뉴스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발적 검사를 받은 사람들의 약 30%, 그러니까 한 170여 명 정도가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싱가포르 전체에서 결핵 검사를 한 게 아니고요. 한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의 한 블록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으신 분들이 결핵 판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 보건부에서는 더 테스트를 많이 한다고 해요. 이 지역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 아직 결핵 검사 안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더 많은 검사를 한다고 하고요. 결핵은 일반적으로 결핵이 결린 사람이 만진 물건이나 표면 접촉이 아닌 감염자와 밀접하고 장기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핵 환자 발견 후 접촉되고 선별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족, 가까운 직장 동료, 친밀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 지인들로 구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깝고 규칙적인 만남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결핵이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급격한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 한국, 필리핀이라고 해요. 이 중에서 식품 가격은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이미 시리얼과 식용유를 넘어 육류, 가공식품, 심지어 외식 등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올 하반기에 식량 인플레이션이 현재 4.1%에서 8.2%로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지역 주민 만남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번 얘기가 나온 게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집값도 계속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꼭 GST를 당장 올려야 되냐, GST 올라가는 거를 좀 더 밀어줄 수 없냐라는 얘기가 국회의원들한테 전달이 됐는데요. 로렌스 왕 총재는 GST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해서 총 2% GST를 계획대로 그대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실루소 비치 리조트 샤워장 유리문이 여성 고객한테 떨어지면서 잘라진 유리가 박혀서 여성분이 병원에 실려가서 유리를 빼냈다고 하는데요. 따님 생일이라서 같이 축하하려고 리조트 방문했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여행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 끔찍할 것 같습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거쳐 라오스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수입을 시작한다고 싱가포르이 밝혔습니다. 라오스로부터 최대 100메가와트의 수력발전을 수입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2035년까지 전력의 약 30%를 저탄소 발전소에서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로부터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100메가와트를 수입하기 위해서 지금 워킹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른 곳에서 생산된 청정 에너지를 수입함으로써 2050년까지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화력 에너지 사용을 순제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싱가포르는 약 90%의 전력을 현재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일본의 영화 감독 하야카와 치에라는 분이 그녀의 어머니와 다른 지인들의 나이 든 친구들에게 어떤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 거죠.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칸 영화제에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때도 신문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가 일본에서 곧 상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문에 나왔는데요. 그 영화 내용이 뭐였냐면 정부가
당신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만 75세가 되면 안락사를 하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내가 동의를 한다 그러면 정부가 그때부터 뭐 생활비도 주고, 그리고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례도 치러주고, 내가 지금부터 75세 때까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사망 후에도 이제 책임을 져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거절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실질적으로 여러 분들한테 한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일본에서요.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동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기사를 보면서, 왜 일본 사람들은 남들한테 피해 입히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본인이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그런 걸 굉장히 신경 쓰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게 만약에 익명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혹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내가 노라고 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막 그런 생각까지 해서 그냥 예스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가 상영이 되면서 사람들이 또 이제 영화를 보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보러 온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45세 한 여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정부가 뭔가를 하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을 따르고, 그리고 집단 환경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어떤 문화적 요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 이런 문화가 있는 게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수중 발레라고 했는데 요즘은 아티스틱 스위밍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세계 월드컵 대회에서 미국 대표 선수가 기절을 해서 물속으로 가라앉자 미국 헤드코치가 뛰어들어서 그녀를 이렇게 물 밖으로 끌고 올라왔는데요. 이미 근데 폐에 물이 차가지고 2분 동안 호흡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물을 뱉어내고 호흡을 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었는데요. 정말 다들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미국 팀 같이 훈련하셨던 선수들이나 코치분들이나, 이 진짜 헤드 코치 이분이 정말 빨리 뛰어들어서 구했으니 망정이지 큰일 날 뻔 했습니다. BTS가 발표한 프로프 앨범이 빌보드 차트에서 또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준엽 씨가 유퀴즈에 나와서 두 분 사랑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싱가포르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두 분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